지금부터 53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53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저는 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함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책임도 반성도 없이 그저 권력만 탐하는 기득권 구태 정치를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문제 해결의 정치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결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진정한 야당의 출발이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학의 개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에 매몰돼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온갖 부작용을 자초했고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섰다가 강남 집값만 폭등시켰고 가상화폐 거래 규제,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혼선 혼란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0석도 넘는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비판 견제 없이 비난과 막말만 쏟아내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보수 몸집 불리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통합으로 새로워져서 진정한 개혁 세력의 힘을 키우고 건전한 수권 정당이 돼 희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통합은 국민의당의 미래, 호남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입장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이자 초점을 흐려 상황을 호도하려는 술수에 불과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관계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고 보수 괴멸, 정치 보복 등을 운운했습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께서 특정 진영의 우두머리인 양 말을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고 전두환의 골목 성명을 30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과거 측근들의 입을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정치 술수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분노, 경노할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엄정한 수사로 얻은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100억짜리 포퓰리즘을 기어이 150억짜리로 키웠습니다. 150억 원이면 미세먼지 마스크 750만 개를 구입해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 5천 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50억 원이면 노후 차량 승합차 약 4,600대에 매연 저감 장치를 달 수 있는 액수입니다. 특히 매연 저감 장치는 서울시가 당초 내년까지로 정한 설치 계획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2년까지 늦추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또다시 대중교통 요금 무료를 보란듯이 감행했습니다. 재난안전기금 250억 원은 곶감 빼먹듯 빼먹어도 되는 삼짓돈입니까? 더욱이 지난 17일에도 줄어든 도로 교통량은 1.7%에 불과해 괜히 예산만 낭비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50억 혈세를 먼지처럼 날려버린 경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80%가 해외에서 유입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5일 만에 보여주기식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8곳을 가동 중단시켰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1%에 그쳤을 뿐입니다. 문제는 중국인데 정부는 또
국내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차량 이부제를 민간 승용차로 확대하고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보여주기식 파퓰리즘에서 안 되면 세금 퍼주기 미봉책으로 옮겨갔다가 그래도 안 되면 법으로 규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중국에 당당하게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동북아 환경협력 계획 등을 통해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중국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 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발표한 이후 마치 자신들이 작전 세력이라도 된 마냥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 반복하며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웠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저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미래정당 국민의당은 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등과 함께 가상화폐 대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부적인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논의된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발행 절차인 ICO, 즉 이니셜 코인 오퍼링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입니다. 그나마 거래소 폐쇄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폐쇄는 거래소 망명을 부르고 암시장만 활성화할 뿐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불법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투기를 막고자 투자까지 가로막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입니다. 민간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확한 정보 제공, 투자 적격업체 지정, 보안감사 제도 등 감시는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기술과 신산업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핵심 기술이자 기반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한 작은 부분인 가상화폐의 위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R&D 투자와 산업진흥책과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위와 같은 방향에 기반해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며 계속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직무유기 책임을 300만 거래자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관료주의, 아날로그적 사고부터 버리고 민간의 자유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디지털 시대 사고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어제 안철수 유승민 양당 대표가 통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늦었지만 통합신당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두 분 대표의 선언을 보는 내내 마음 구석에 뭔가 개운치 않은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합의 배경에 대한 솔직하고도 겸손한 진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두 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현재 합쳐서 10% 내외의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합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당이 이렇게 저조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지 겸손한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외적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그리고 남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의 반성문으로 먼저 시작했더라면 더 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선언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좋은 말들은 많았지만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은 적었다는 점입니다. 무능한 여당, 낡고 부패한 제1야당에 절망한 국민들이 통합신당에 대해서 이 당에 대해서는 이 당은 뭔가 하겠구나 라고 기대할 만한 그런 컨텐츠가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진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실천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셋째, 통합신당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씻어주는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당내의 통합신당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과 2단계 통합, 그리고 햇볕 정책의 포기, 이 두 가지입니다.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그리고 무책임한 위험한 진보와의 단절을 어제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두 당의 강령에 이미 선언되어 있는 대북 포용 정책, 그러니까 햇볕 정책의 기조만큼은 최소한 확인되었어야 합니다.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통합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 당원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합의 길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최상의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당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반성하고 비전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통합, 이 모두 없을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대북 포용 정책의 존중을 선언해서 지금 당내에서 일고 있는 의구심이 근거 없는 것임을 명확히 대내외에 천명해야 합니다. 2월 4일 전당대회는 대결의 장이 아니라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철수, 유승민 두 분 대표의 분발을 더욱 촉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요즘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부자가 아닌 이유라는 말이 화제입니다. 할아버지는 강남에 땅을 안 샀고 아버지는 삼성전자 주식을 안 샀고 나는 비트코인을 안 샀다. 자주 섞인 이런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우픈 현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의 80%가 2030 세대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대박의 꿈을 쫓아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정부의 계획성 없는 대책 등으로 인해 시장 혼란은 물론 젊은 세대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암호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암호화폐를 팔아 50%가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느낄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공무원이 하면 투자고 일반 투자자들이 하면 투기입니까?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부 단속이나 먼저 하시길 촉구합니다. 요즘 저는 정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아마 가장 힘든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자나 깨나 지금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안보가 걱정이 대단히 됩니다. 아마 미국의 움직임, 북한의 움직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대응하는 방법들을 보면 정말 무슨 막연한 생각에서 걱정이 아니고 정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북한이 패럴림픽 3월 19일까지 참석하겠다고 한 거를 보면 저는 그 3월 달에 미국에서 예상하는 ICBM 개발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레드라인이라고 3개월을 잡고 있어요. 그 기간하고 지금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작년도 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한 그 레드라인의 그 기간하고 미국 내 훈련하는 모습, 특수부대들의 훈련,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워딩이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쭉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정말 심각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어제 또 묘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부산 기지를 입항하려다가 정부에서 반대해서 시내로 가라고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돌아가면서 이 잠수함하고 그 승선했던 군인들 또 지휘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이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미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남북대화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숨겨진 전략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얻을 것 다 얻어가고 남남 갈등 만들고 한미 갈등 만들고 또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평창 올림픽이라는 그 보호막 속에서 저는 핵무기를 분명히 최고조로 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을 뭐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굉장히 뼈대 있는 말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25년 동안 대화를 했지만 북한은 전임 대통령들을 이용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있다. 그들 미사일이 아직 미 본토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근접하고 있다. 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는 3개월을 두고 마지막 3개월의 레드라인의 의미를 여기에 내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 대화를, 미국 대화를 이어가고 또 북미 대화를 이어가기를 희망하지만 정말 그 부분이 희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무시하고 남북대화에서만 정신이 팔려 안보 문제를 뒷전으로 두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하나의 성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은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평창올림픽 준비기간 내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긴 안목에서 보면 이번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지고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숟가락 하나 얹으며 체제 선전도구로 올림픽을 이용하려 하는데 우리는 계속 내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전멸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 강경 노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 훈련을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하고 김정은과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며 남북 대화의 틈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핵화에 대한 북측 변화는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다면 어렵게 얻은 남북대화기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워싱턴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 것입니다. 당선 전부터 미국 우선 원칙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한미동맹이 워싱턴 방어에 방해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73년 된 한미동맹을 버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냉엄한 강대국 정치의 본질이며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분명하게 대응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이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비핵화 폐기가 분명 목적이 되어야 됨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거쳤는지 서울 하늘이 맑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회의를 안철수 당대표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